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 이동환 기자. 농구대학의 원성현 기자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3월 첫째 주 네.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정말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네, 무난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살얼음판 걷는 느낌으로 네. KBL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안 보던 놈이 이제 여자농구 하던 놈이 여기 와가지고 깽판 치고 가면은 흠집 내고 가면은 민폐이기 때문에 네. 잠깐 조심조심 했는데 네. 예, 한다고 했는데 어땠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원상 기자가 평소에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남자농구 방송을 따로 안 하셨을 뿐 예. 사실 남자농구 뉴스나 경기는 되게 다 챙겨 보세요. 제가 그쵸, 그 예. KBL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어려움 없이 네. 잘 하시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래도 웬만하면 네. 칭찬만 그래도 하고 가려고. 왜냐 네.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놈이 갑자기 우리 팀 욕을 하고 가네 이러면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렇죠. 또 네. 1년 뒤에 사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과를 기회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흠집이 여기서도 만약에 커리 원이처럼 논란이 생겨버리면은 네. 사과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뭐 이제 연홍편에서 사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안 보시거든요. 보시거든요, 남녀 관계자분들은. 예. 네, 그렇습니다. 조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3월 둘째 주 KCC, DB, 그리고 KT, SK, 삼성 순서대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댓글 우선 정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1식님께서 이거 의도적인 닉네임 같은데? 저 지금 빵 터졌어요. 읽으려고 하니까. 예. 1일 1식님께서 김상식 상식? 감독이 탁월하다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주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너무 단점을 가리는 데만 집중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선수들이 안쓰러웠는데 이번 시즌은 선수들의 장점과 그것을 적재적소에 쓰려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선수들 기량이나 표정이 밝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자님들이 언급한 스펠맨의 맹점에 공감하는 동시에 그것을 개인의 처절한 노력이 아닌 동료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원팀의 모습을 팬으로서 기대합니다. 저는 이 댓글 약간 보면 좀 무서워요. 이게 1일일씩 일단 여기 닉네임부터 심상치 않죠? 네. 굉장히 약간 문학적인 분이십니다. 네, 근데 네. 여기에 지난 시즌까지 너무 간점을 가리는 데만 집중하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선수들이 안쓰러운 이거 약간 요새 유행하는 그거 아세요? 교토식 화법? 교토식 화법? 네. 이거 저는 이거 처음 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좀 유행하는 이제 네. 말인데 네. 일본인들이 약간 그게 있다. 돌려서 말한다. 예, 약간 이제 단점이나 장점을 굉장히 돌려서 칭찬하는 척하면서 네. 약간 이게 네. 지금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김승기 감독이 이제 전임 단장에 재정위원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적용하셨죠. 이제 그분은 네. 교토식 화법의 전형적인 반대, 네. 정말 직설적인 네. 김승기 화법. 네. 이런 방면 여기는 약간 이제 돌려서 전임 감독님에 대한 이제 라이벌리를 불태우는 저희가 원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라이벌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김세희 감독님도 KGC 얘기하셨으니까 예. KGC 팬분들도 팬분들도 이런- 김세희 감독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정말 돌려서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알아챘잖아요. 네, 네, 이런 둔한 그렇죠. 사람들은 못 알아챈다고. 다 칭찬이 그렇죠. 난다고. 오늘 원석 기자 잘 나왔네. 예. 네, 좋습니다. 1일일식님 예. 맞죠? 제 이 의도가.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문장이다. 제가 그 이제 귀작의 별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꿰뚜라미. 예, 그렇죠. 꿰뚜라미. 다 꿰뚫어 본다 해가지고 네, 한번 꿰뚫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말 저도 공감이 되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전 사실 김상식 감독님 이제 이번에 오시고 나서 현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대화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보면은 솔직히 초반에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너무 재미없다. 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던져도 무난한 대답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감독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십니다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강훈준 전 감독님처럼 위트 있는 그쵸? 애드립을 던지시기도 예. 하고 어떤 분은 김승희 감독님처럼 막 시원시원하게 걔는 안 돼 막 이런 미치겠어 막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감독님들은 뭐 이제 약간 기자들과 농담을 하면서 약간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김상희 감독님은 굉장히 스위트하신데 되게 이제 어떤 질문 던져도 약간 무난하고 좀 뻔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일본식 편이지만 야마라고 하죠. 그쵸. 야마가 예. 안 생기는 약간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너무 뻔해서 쓸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재하는 어떤 입장에서 약간 너무 재미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선수들 입장이나 그 구단 입장에는 굉장히
본보기에 이제 좀 뭐랄까 해당하는 그렇죠. 어떤 미디어 인터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요즘에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가 좀 이제 이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딱히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제 선수들을 좀 보호하시려는 마음가짐을 예.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KGC가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선수들이 자신감 잃지 않고 어떤 이제 꾸준히 이제 좀 뭐랄까 안정감 있게 시즌을 예. 운영하게 되는 KGC가 지금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위 자리 놓치지 않고 이대로 정규리그 1위 차지하면은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우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김상식 감독님의 이 안정감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전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안정감 그리고 어떤 팀 훈련이나 이런 걸 세팅할 때 김상식 감독님 특유의 어떤 선수 친화적인 스타일 예. 양희종 선수도 인터뷰하라고 훈련 빼주셨다 은퇴 발표하고 나서 막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쉽지 않아요 코칭 예. 스태프 입장에서. 근데 그런 어떤 이 선수 친화적인 리더십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선수한테 좀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음. 막 그런 감독님이 워낙 이제 그런 좀 막 너무 직설적이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 뭐 특정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면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버스에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를 먼저 봐요. 그렇죠. 예. 기사 뭐 나왔을까? 나에 대한 혹시 또 뭐라고 하셨나 이러면서 그 네이버를 먼저 보는. 근데 김상식 감독님의 지금 이제 KGC 선수들은 네이버를 먼저 안 보고 아프리카를 먼저 봐요. 다시 보기. 경기를 보나? 경기를 먼저 볼 수 있는 예. 그런 편안함. 그렇죠. 감독님께서 어차피 그런 항상 같은 인터뷰 비슷한 뉘앙스로 막 그런 내가 불안할 만한 막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 보니까 편하게 아프리카 TV를 먼저 가서 그 풀 영상 다시 보기 그거를 먼저 볼 수 있게 해주는 감독입니다. 그게 정말 큰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제 저랑 오성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네. 이제 나가서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데 네. 석연이가 참 잘하는데 남자 농구는 아직 좀 부족. 제가 맨날 이러고 다니면 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이게 사람인지라 그쵸. 아무리 멘탈 강한 선수라도 이게 신경 쓰여 그냥 이겨낼 뿐이에요. 프로 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김상식 감독님의 이 스타일은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선수 저격이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선수들에게는 되게 더 상처인 것 같아요. 예전 그쵸. 선수들은 더 많이 혼났고 네. 더 많이 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감독 코칭 스태프를 좀 따르는 입장에서 했지만은 네. 지금은 또 선수들 마인드도 좀 많이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분들도 조금 더 어떤 선수 사실은 너무 저격하는 게 물론 이제 따끔한 일침도 있어야죠. 예. 이 선수가 진짜 안 되겠다 싶고 네. 하지만 저는 그게 약간 좀 어느 정도 약간 뭐랄까 순화될 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이런 것들을 진짜 꼭 필요할 때 정말 이거 아니면은 정말 방법이 없다. 충격요법이 정말 필요할 때. 예, 그때 아니고서는 저는 조금 줄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예. 이게 선수들이 되게 사실 뭐 이류농구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그렇죠. 항상 지적하고 예, 제가 썸네일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못하는 선수 갖다 받고 네. 예, 제목도 그냥 네. 그렇게 뽑아버리는. 내로남불도 그렇고요. 아니고 예. 이류남불인가요? 예. 네, 아닙니다. 그런 거 예, 아닙니다만. 근데 좀 이제- 그건 저희의 일이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하고 있다. 저희가 또 이제 첫 댓글부터 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짧게 하기로 했는데 예, 네. 참을 수가 없네요. 네. V4 KGC님께서 기자님들 우리의 영원한 양캡은 영구 결번할 가능성은 없나요? 정말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인데. 일단 있습니다.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지금 확신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스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일단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저 이런 거 예.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 구단에서도 그쵸. 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예. 사실 이제 NBA에 비해서 KBL은 뭐 이제 조금, 정말 예. 영구 결번에 대해서는 정말 그 팀의 레전드. 맞아요. NBA는 좀 후하거든요, 예, 사실은. 예. 예. 근데 KBL은 정말 그 팀의 레전드에게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양희종 선수가 아니면 양희종 선수가 안 되면 앞으로 KGC에서 누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솔직히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기 때문에 요거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양희종 네. 선수 팬분들, KGC 팬분들은 정말 훈훈한 장면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기대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뭐 가능성 논의는 되고 있다. 그렇죠. 야, 가서 설렙니다. 네. 아토피님께서 닉네임부터 네. 아토피님께서 LG는 깎아내릴수록 정교해지는 조각상. 네, 이런 네. 시적인 표현을. 네. 진짜 저희 같이 엉망진창인 방송에 네. 이런 고급 댓글,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류농구 팬분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예, 반드시 본받아야 될 멘탈.
이런 거 보시면은 예. 저희가 팀 지적도 많이 하고 그쵸. 이제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예. 않으면은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왜 예. 안 좋은 얘기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약간 이제 비틀어서 받아들여 주시면은 약간 이제 밈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흡수를. 네, 그렇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막 더 그거죠. 기자로서도 네. 문제점을 지적할 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문화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그 전에도 그냥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예 그래도 저는 이런 댓글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LG 팬분들 요즘 많이 그러시는데 음. 저희가 비판했는데 더 잘하면은 음. 그럼 많이 놀려주세요 댓글로. 예.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가 그쵸. 이제 틀린 걸로 사실 유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3류, 4류 뭐 이제 팬분들이 그렇게 욕하기 하시는데 사실 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자. 가끔 보면 좀 심할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공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 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팀 네. KCC입니다. 네. 자, KCC. 사실 이제 그 휴식기에 유일하게 이제 2경기를 치른 팀이고 이 팀이 연패에 빠져 있다가 이 휴식기에 정말 기가 막힌 네. 반전을 이뤄내면서 2연승을 질주하면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위권에 SK를 잡아냈고요. 아예. 그리고 6강 경쟁자인 DB를 잡아내면서 지금 한 경기 차로 이제 6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뭔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전날에 대본 원고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동환 기자가 이 원고를 써왔는데 전 이거 보고 조금 피식했습니다. 네. 이승현 용수 말고 용공으로 태세 전환. 이 용공이라는 단어. 네. 저희 같이 루키 있을 때 제가 또 이제 소스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모르지? 기억 못하지? 네, 예. 그래서 저는 스스로 뿌듯해. 와, 내가 예. 이런 센스가 있구나. 예. 용공이라는 표현. 그거를 기억 어딘가에 한 켠에 있던 거야. 제가 먼저 무의식적으로? 했었거든요, 이거를. 용공이라는 거 썼나요? 용수 말고 용공 정확히 똑같이 이 워딩 그대로 제가 한번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사였나 어디 아니면 그 만화 퉁 그리는 거였나 거기서 네. 쓴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귀여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언성현 기자의 기여로 네. 이렇게 용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거 어떤 얘기냐? 자 이승현 선수가 지금 복귀해서 뛰고 있으면 정말 이제 부상이 이제 좀 있었던 상황에서 정말 헌신을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팀이 KCC가 허엉이 빠져 있고 외국 선수도 이제 디온 탐슨 합류해서 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승현의 공격 기여도가 높아져야 된다. 네. 예, 이런 얘기를 전찬희 감독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승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모든 구단 관계자들이 어느 팀이든 이승현에 대해서 성실하고 헌신적인 선수라 얘기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격 시도다. 그래서 그쵸. 공격적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허웅도 없고 김지현도 없어서 SK전부터 이승현이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25일 디비전은 굉장히 좀 이승현 선수 본인에게도 KCC에게도 좀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경기지 않았나. 그렇죠. 예, 이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기록만 먼저 볼게요. 21점을 넣었어요. 21점이 10월 31일 SK전에 22점을 넣은 뒤로 최다 득점 경기고요. 야투를요. 16개를 던졌고 자유투까지 6개를 던졌는데 야투 더하기 자유투가 총 이제 22개거든요. 자유투랑 야투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많이 던진 게 올 시즌 처음입니다. 이승현 선수가. 예. 용공한 거예요. 본인이 나서야 될 때 야 진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급한 순간 이승현 선수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 선수 기록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쐐기골 라거나 선수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승현 선수가 포스트로 들어가죠. 그리고 김종규 선수랑 1대1을 만들고 공을 달라고. 그래서 1대1로 퉁퉁. 이승현 선수 그냥 시그니처 무브죠. 예, 국내 4번에서는 이승현 선수의 범핑 어 페이더웨이 이거 알고도 못 막아요. 정말 힘들어요. 예. 근데 이승현 선수가 그 동안에 그걸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안 썼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현 선수 보면 항상 좀 오해했던 게 아니 이 선수가 참 슛도 미드레인지 슛도 진짜 정확하잖아요. 미드레인지 슛도 갖추고 있고 힘에 기반한 어떤 신장은 크지 않지만 힘에 기반한 포스트업과 말씀하신 어떤 페이드웨이, 범퍼인 페이드웨이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쓰냐. 이 부분에서 지금 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찬희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이승현도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용병 수비, 용수가 별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용병같이 공격한다. 용공. 예, 용공이다. 예. 예, 이승현 선수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정말 이제 디비전이 이거에 정말 딱 맞는 파괴력을 보여줬고 정말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효까지 딱 하는데 진짜 두목호랑이 돌아왔다. 웰컴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승현 선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이제 느끼는 게 이 선수 진짜 그러니까 뭔가 외모적으로 보면 진짜 막 엄청 터프하고 되게 말도 없을 것 같고 예. 약간 이제 정말 뭔가 두목호랑이 같은 진짜 그 느낌인데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유쾌하고 성격 좋고 그쵸. 밝을 수 있나. 또 하나는 그만큼 멘탈도 되게 단단해 보여요. 시원시원하고 이런 선수가 또 있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팀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런 플레이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KCC의 6강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제 허웅 선수가 정규 시즌은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디온 탐슨이 합류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기량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빅맨으로서 좋은 프레임과 스크린 세팅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골밑 운영이 훨씬 더 좀 이제 뭐랄까 숨이 트였어요.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숨통이 트였어요. 알겠습니다.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금 6강 싸움이 니가 가라 6강이거든요. 그렇죠. DB도 안 좋고 KT도 안 좋고 가스공사는 더 내려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KCC가 이승현의 용공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다? 저는 그럼 KCC가 진짜 6강 막차 이제 타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현 선수 그 마지막에 김종규 선수 상대로 이렇게 페이더웨이 거의 사실상 위닝 샷을 넣었던 그 짜릿함을 앞으로 이제 6라운드 남은 라운드에 그냥 그걸 꾸준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짜릿함을 이제 본인이 그렇죠. 나서서 경기를 이기는. 왜냐면은 항상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얘기이긴 하잖아요. 공격에 대한 적극성. 근데 이승현 선수는 빅맨이면서 거의 올 시즌도 40분 경기가 꽤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뛰면서 스크린에 수비에 용수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공격에서 누가 공격 안 하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KBL 선수 중에 농구 선수가 수비만 하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다 공격하고 싶어하지. 근데 희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좀 더 나서주면 팀도 이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D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이제 주간 성적 1패고요. 방금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KCC에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8위고요. 지금 두경민, 강상재 선수가 KCC전에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두경민이 28분 20초, 강상재가 11분 45초 뛰었습니다. 근데 경기는 패했습니다. 네, 두경민 선수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14점, 어시스트 5개, 스틸 2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는 25%로 아직은 이제 실전 감각이 좀 더 필요한 모습이었고 강상재 선수도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4점에다가 리바운드는 1개, 야투가 33%로 두 그렇죠. 선수 다 약간 이제 실전 감각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준성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보다 수비에 포커싱을 두기도 했지만 선수들이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좀 클로즈아웃 수비가 있어도 그 앞에서 슛을 던지는 과감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 소극적인 게 있다. 그래서 두경민이 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두경민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바노도 좀 그런 어떤 이제 집중 견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슛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정작 두경민이 이제 야투 감각이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 두경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가 가진 어떤 물론 복귀전이라 좀 봐야 돼요. 복귀전이라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은 좀 뭐랄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샷 셀렉션. 이날도 보면은 이제 뭐 속공 상황에서 약간 이제 3점을 굳이 던지려고 좀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움직임들 이게 터지면은 그 가스공사전에서 그 엄청난 득점 쏟아부은 그런 레전드급 경기가 나오는 거고 안 터지면은 정말 이제 팀을 약간 위기로 몰고 가는 그 이제 이런 선수를 스트리키 슈터라고 하거든요. 스트리키 슈터. 이게 뭐냐면 넣는 것도 연속으로 팍팍팍 넣는데 안 터지는 날은 계속 못 넣어.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 감이 이 기복이 엄청 큰 거예요. 한 골 넣고 한 골 못 넣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경민이 딱 그런 스타일의 스트리키 슈터가 아닌가. 약간 그 NBA로 치면 전 요새 딱 그 스트리키 슈터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조던풀. 약간 그런 전형적인.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스타일. 좀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경민 보고 이제 두경민 선수가 이제 커리
예. 두커리 뭐 이런 배우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조던풀과 되게 비슷하다고 예. 생각해요. 약간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즐기면서 약간 도박성 있는 플레이를 즐기고 이게 터지는 날은 히어로, 안 터지는 날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패배의 그렇죠. 원흉. 그래서 예. 사실 두경민 선수가 지금 왔을 때 DB가 보면 강상재도 같이 왔고 예. 지금 이제 외국 선수진 지금 뭐 변화가 좀 있지만 김종규가 요즘 페이스가 많이 올라와 있고 예. 사실 두경민이 모든 걸 해야 되는 구조가 아닌데 이 선수가 샷 셀렉션이 본인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감하고 도박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두경민 선수가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DB가 지금 이제 말콤 토마스 교체 작업을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후반기가 이제 내내 이제 외국 선수 이슈로 고생했던 만큼 외국 선수 재교체가 잘 진행이 되고 두경민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와야 안정적인 페이스를 찾아야 이 팀이 6강 경쟁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참 올 시즌처럼 아까 저희가 이제 외국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아까 모비스 편에서도 좀 했지만 대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진짜 다 좀 흉년인 그러니까요. 시즌이 이렇게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죠. 그 코로나 시즌이었죠. 2021 시즌이죠. 예. 설린저라든지 네. 모트리. 굉장히 항상 음. 막 우승까지 이끌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도 갑자기 막 되게 달라지는 게 있었는데 뭐 제러드 존스 선수가 잠깐 이제 이렇게 막 확 타올랐다가 점점 이제 분석이 되고 하면서 좀 내려갔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 어떤 팬데믹 때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가치랑 비슷한 것 예.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대물급 선수들이 이제 그 팀을 찾지 못하면서 예.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팀들이 KBL 팀들이 어떤 교체권을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딱 쓰면서 설린저로 방점 찍고 모트리로 또 계속 도전하고 예. 막 이런 움직임들이 가능했는데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주가 바닥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외국 선수 시장의 선수들의 레벨과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바닥을 친 거예요. 선수들이 예. 다 팀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레벨 높은 선수 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 뭔가 외국 선수 교체 카드로 팍 반전 주는 어떤 시즌 운영이 사실상 그쵸. 불가능한. 그리고 예. KBL은 저희 뭐 이동혁 기자께서 자주 언급하지만 셀러리 캡 존재로 인한 어떤 이제 그 연봉의 한계 그리고 이제 보장 계약의 어떤 불가능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외국 선수가 더더욱 더 꺼리거든요. 예.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외국 선수 교체로 반전 없이 시즌을 되게 어렵게 치르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그래서 예. 외국 선수 제도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KT입니다. 예. KT 경기 없었고요. 지금 네. 이제 7위, 18승, 25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KT가 저번 주에 이제 감독님께서 음. 인터뷰를 하셨죠. 수비로 승부 보겠다. 모비스전 앞두고 어떻게 예, 됐습니까? 당했습니다. 예. 전반까지 꽤 예. 괜찮았어요. 30점대 실점을 하다가 3쿼터 시작과 동시에 이제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KT가 패했고, 그러니까 KT가 진짜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저는 이거 김승희 감독님 일부러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승희 감독님이 KT 지고 이 팀이 왜 6강권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 솔직히 아까 뭐 저희가 댓글 한번 예. 얘기했지만 저 이거 김승희 감독님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뼈가 네, 가시도 쳤어. 예. 네. 그 뼈가 보통 뼈가 아니 강골. 예, 이제 강골. 굵직한 예. 뼈가 딱 들어 있는 말. 그러니까 그만큼 KT의 전력이 강하다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KT가 뭐 이제 시즌 전에 그 미디어 데이에서 우승 후보 로 이제 그렇죠. 거론이 될 정도로 예. 이제 전력상으로는 사실은 멤버상으로 로서 뎁스는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아직도 6강 경쟁이 되게 아슬하고 6위 밖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아쉬운 것이 이 공격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예. 득점력. 4라운드 평균 득점이 79.1점으로 5위였는데 5라운드 평균 득점이 9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공격이 진짜 안 돼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손흥철 감독님이 이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이제 라커룸에서 좀 하셨는데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존스 오고 나서 외국 선수 바꾸고 나서 공격력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공격력이 확 떨어졌다. 존스 보고 좀 이제 2대2 할 때 픽앤판만 하지 말고 픽앤롤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공격력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막상 게임 플랜은 항상 수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그 감독님들이 이제 그 수비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경기 플랜을 짜고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 수비 전술 준비해오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지금 KT는 사실은
공격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한 팀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KT가 보면은 저희가 뭐 최근 한 2주 동안 얘기를 했지만은 양홍석이 기복이 되게 굉장히 널뛰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로드 존스가 조금 이제 애매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를 압도를 국내 선수와 매치업이 많이 돼요.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국내 선수의 매치업에서 아예 그 매치업을 무너뜨리면서 상대가 가져온 매치업을 바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윤기는 외국 선수가 자꾸 막고 그렇죠. 제로 존스를 계속 국내 선수가 막는 상대 입장에서 되게 힘 안 들이고 수비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에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체적 난국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용기 선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용기 선수 아쉬워요. 왜냐면 이 선수는 저는 올 시즌 하용기는 전성현의 막 그런 퍼포먼스급은 아니지만 KT가 만약에 지금 1등에서 3등 정도를 하고 있다? 이 선수는 MVP 콘텐더예요. 그렇죠. 예, 지금 왜냐면은 비행하려고. 개인 기록이 지금 개인 기록이 14점 9점에 6.3 리바운드죠. 그 외국 선수 매치업 하면서 야투율 굉장히 높죠. 올 시즌 올 시즌 KBL의 덩크 국내 선수 덩크 총 93개거든요. 그 중에 하윤기가 혼자 35개예요. 예. 진짜 헐크야 헐크. 예, 그 덩크 엘리우 국내 선수와 국내 가드에 엘리우 옵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격 옵션에서 엄청난 다양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잘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아쉽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윤기 선수는 김종규 선수가 이제 최고가 FA 최고가 그 금액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깰 선수는 하윤기다. 예, 몇 년 뒤. 왜냐면은 하윤기 선수가 올 시즌 14.9점 6.3 리바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선수 지금 23살의 병역 면제입니다. 김종규 선수 커리어 하이가 몇 년 전 20 시즌에 13.1점 6.1 리바운드였어요. 하윤기 선수가 2년 차에 지금 벌써 그걸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팀마다 이제 개인 기록만 놓고 이제 특히 다른 시즌 같은 시즌 아니고 다른 시즌의 기록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갖고 와서 비교하면은 당연히 조금 뭐 오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윤기의 이런 성장세 올 시즌 퍼포먼스는 정말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선수 KBL이 만약에 지금 의논 중인 외국인의 쿼터 제한 이게 생긴다면 하윤기 선수의 가치는 진짜 화성 간다. 그쵸. 예. 예. 저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커리가 와도 우승하려면 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예. 하윤기와 어떤 이제 다른 하윤기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예. 그나마 국내 선수 조합하면은 하윤기랑 뭐 이제 예를 들어 오세근을 같이 예. 조합하고 같이 데리고 있는 팀이 커리 데려오면은 이건 괜찮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윤기를 이제 언급을 하시기도 네. 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윤기가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윤기 선수가 외국 선수와 자꾸 매치업이 되면은 부담이 되게 많이 되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 선수가 리머텍이 정말 무서운데 이게 자꾸 이제 매치업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그러니까 제로드 존스가 있는 게 하윤기에게 스페이싱에 득을 주지만 한편은 매치업이었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불안 요소를 준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양호 선수의 어떤 리드 앤 리액트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뭐랄까 이 선수를 위한 이제 패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 선수를 위한 공격 세팅 작업이 너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포스트업도 조금 더 해보고, 사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너무 KT가 지금 이제 좀 양홍석의 어떤 공격력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활용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스페이싱은 돼 있는데 양홍석이 항상 보는 거 보면 캐치앤 3점 아니면 트랜지션 이런 것만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사실 양홍석 본인의 어떤 이제 좀 약간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KT가 플랜 자체를 지금 공격 세팅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양홍석이 또 기복이 있을지 않느냐. 그래서 KT는 지금 공격에서 지금 남은 한 라운드 동안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안 되면은 예. 6강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SK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지금 KCC의 주간 성적 1패 당하면서 이제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네. 아니 잘 나가다가 막 연승하면서 쭉쭉 잘 나가다가 KCC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SK가 참 이제 신기한 게 그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동욱 기자랑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최준용 없이 KGC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진짜 무서운 팀인데 정작 KGC는 잡고
삼성이나 가스공사 같은 팀들한테 연장 혈투가고 예. 예. 막 이런 현상. 그리고 연패 중에도 KCC한테 지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강팀에 진짜 강하고 약팀에는 좀 약간 약한. 네. 막 이런 이제 이상한 의적의 모습을 의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전일청 감독님께서 안 그래도 이제 음. 불길한 이런 예감을 음. 예언을 하셨다고. 그렇죠. 예. 그 KCC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상승세 도중에 하위권에 있는 팀 만나면 집중력이 종종 저하된다.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기 정확한 후에 딱 말씀이시죠. 선수들을 예. 믿고 싶었는데 선수들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전술 내 판단 모두 졌다 이렇게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승을 유지하면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질 못했고 지금 이제 4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전희재 감독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그래서 그 전희재 감독님이 지난 시즌에 그 KGC와의 챔프전 거의 이제 한 3승째 따내고 네. 나서 이제 저희 기자들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지금 그 에어볼 하고 있는 최정석 기자, 민종 예. 기자도 같이 있었던 예. 자료 저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시원시원하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기를 보다 보면은 그 선수들이 예. 자기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게 너무 보인대요. 아. 멘탈이 되게 약간 이제 경기 이기기 위한 집중력이 약간 무너지고 예. 여유 부리고 음. 약간 욕심 부리고 예 그리고 수비 약간 이제 강도 낮아지고 네. 예, 리바운드나 이런 거 헛을 대충 하고 이게 보여서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인데 이 새끼들 또 시작됐다. 제 거짓 저 감독님의 워딩 예. 근데 실제로 전인철 감독님은 그 감독님마다 타임 부르는 타이밍이 다른데 예. 전인철 감독님은 실제로 그럴 타이밍에 해가지고 거의 타임 반이 약간 이제 선수들 멘탈을 그렇죠. 잡는, 거의 많이 쓰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게 센 워딩으로 음. 전희재 감독이 자조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 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의 멘탈리티를 잡기 위해서 우리 준비한 거 딱딱딱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들 준비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SK의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예. 이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해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완벽한 해결은 왜냐하면 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팀 멘탈 쉽게 변하기 힘들어요. 네. 그 분위기가. 예, 저 같은 경우도 쉽게 안 바뀌거든요. 네, 저는 이동환 기자는 소나무죠. 예. 예. 진짜 제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한 10년 가까이 보는 것 같은데 예. 정말 10년째 게으르고 아유, 대충 제가 살고. 그 정도로 예. 게으르니까. 예. 자기 예.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격을. 근데 예. 그 SK가 워낙 그 팀 문화가 자체가 좋은 것도 있고 화끈할 때는 막 화끈하게 진짜 하고 너무 막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뭐 그런 거에 따라오는 약간의 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강해도 자유분방하고 약간 예, 그런. 그렇죠. SK 특유의 팀 분위기가 있고 전희재 감독님도 풀 때는 풀어주고 예. 이제 세게 쪼을 때는 쪼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유분방한 네. 조금 더 선수들의 개성이 조금 더 이제 유지되는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동욱 기자께서 많이 주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기별로 그런 게 나올 법하면은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이걸 전희재 감독님이 약간 그거 같아요. 아까 전성현 선수 일부에서 얘기하시면서 전성현은 앞으로 이제 수비 2명 달고 뛸 운명이다. 전희재 감독님도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운명이 제가 그쵸. SK에 계속 지휘봉 잡으시면서 우승하시고 이러시는 한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런 거는 플레이오프 단기전에 가면은 그 어느 정도 그쵸. 정규리그만큼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상팀들도 다 강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네. SK는 경험이 너무 많고 네. 또 강팀들만 있고 네. 또 이제 재밌는 게 뭐 시즌 중에 보면 뭐 KGC한테 KGC는 원래 라이벌이고 지난 네. 시즌 기준으로 이제 라이벌이 된 팀이고 LG한테 이번 시즌에 되게 이제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SK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동기부여나 선수들의 어떤 멘탈의 이슈로 흔들릴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플레이오프 SK가 되게 궁금해져요. 정규리그 순위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6강이든 4강이든 이렇게 치를 때 되게 집중력 있고 이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네. 좀 됩니다. 맞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떠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월 2일에
이제 오후 5시에 이제 베이에어리어 드래곤즈 네. 예, 와 붙고요. 3월 3일에 또 백투백으로 TNT 트로판기가 붙는데 또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자밀원이 리온 윌리엄스 같이 코트에 세우기 쉽지는 않은데 뭐 높이 이슈가 있으면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확실히 좀 인삼공사랑은 좀 다르죠 느낌이. 예, 거기는 두 외국 선수가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날 것 같은데 하면서 기대를 좀 더 오히려 하게 되는 편인데 SK는 둘이 같이 선다고 시너지가 막 날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어떻게 경기를 또 풀어갈지. 네. 네, 사실 이제 이게 정규리그 치르고 또 순위 싸움 치열하게 하다가 넘어가서 사실 KGC보다 SK가 여유가 있질 않거든요. 네, KGC는 그렇죠. 그래도 격차를 좀 벌려놓고 가는데 SK는 조금 지금 순위 싸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갔다 오는데 이거 과연 전희철 감독님이 어떤 운영을 좀 보여주실지 한번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팀 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에 경기가 없었죠. 음.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시즌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은희석 감독님이 이제 첫 시즌 은희석호 네. 출범 첫 해인데 성적표를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한번 네, 아 좋은 은희석호. 네, 예, 은희석호. 아 저는 무슨 유네스코 이런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는 뭐 네. 세스코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제 발음이 발음을, 불안해요. 예. 방송 예. 몇 년 하는데도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네, 은희석호의 네, 첫 시즌 예. 이제 성적표를 한번 냉정하게 조금 좋은 면과 예. 좀 아쉬운 부분은 냉정하게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이제 가스공사 9위 가스공사에 3경기 뒤져 있는데 지금 리그에서 유일하게 2할대 승률 중이고 현실적으로 최하위 탈출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5라운드 특히 가스공사전 패하면서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네. 뭔가 이제 최하위 탈출을 하려면은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제 바뀐다거나 아니면 부상자 막 선수가 돌아온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외국 선수 교체도 이제 더 뭐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제대로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 선수도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약간 이번 시즌은 한계치 좀 다다랐다. 그렇죠. 예. 예, 한계치 다다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삼성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자 6년 연속 네.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 앞에는 안 읽으시네요, 그래도. 예. 네, 앞에요. 준비는 네. 해오시고. 예. 삼성의 슬픈 현실. 네, 뭐 이거는 네. 예, 텍스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710, 777 이제 이대로 가면 1010 예. 되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이제 오프 시즌에 이제 회심차게 이정현 선수 영입도 하고 어떤 이제 체질 개선을 많이 노렸는데 예. 이번 시즌에 아직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시즌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은희석 감독님의 어떤 부임 첫 시즌 한번 뭐 아직 시즌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예. 조금 이제 보면은 일단 긍정적인 면도 일단 먼저 존재를 합니다. 네. 선수단의 체질 개선을 이제 확실히 조금 약간 이제 비시즌 때는 특히 저렇게까지 막 완전히 훈련법이나 이런 게 시간도 그렇고 다 달라졌으니까 예. 그러면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좀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뭔가 투지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시즌 초반에 삼성에 한창 돌풍을 좀 일으킬 잘했을 때 때 예. 뭐 이제 그 지도자 출신 분께 여쭤보면 혹시 삼성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예. 걸까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공격은 크게 달라진 거 없다. 이 팀이 막상 보면은 수비가 완전 달라졌다. 네, 그래서 수비의 리그인 KBL에서 삼성이 되게 적합한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되게 터프하고 뭐 저희가 방금 원상 기자가 얘기했지만 좀 진흙탕 농구에 예. 압박도 강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높은 그런 농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약간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면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은 두 줄밖에 안 준비해 오시고 네.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길게 준비해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왜냐면 최하이다 보니까 예, 지적할 그렇죠. 것도 지적을 예. 해야 되니까 그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비시즌에 이제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했고 활동량 높은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상자가 어떻게든 속출이 되는 예.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냉정하게 예. 그냥 운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사 감독님이 가장 신뢰를 보낸 이정현, 김실애 이 백코트 콤비가 지금 막상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이제 한정된 부상 여파로 한정된 불안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약간 에이징 커브를 맞이해서 기량이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번 시즌은 아쉽다. 네. 그리고 외국 선수 선발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리 데릭슨 조합을 선택한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리를 괜찮게 봤던 사람으로서 테리가 가진 그 수비력은 삼성이 이번 시즌에 바꾸려고 했던 그 체질과 되게 잘 맞는. 예. 그러니까 내가 혈액형을 A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전에 있던 B형 이제 P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딱 테리가 A형 혈액형 있는 P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되게 잘 맞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테리가 가진 단점이 있었고 그 테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해줄 데릭슨이 다쳐버리면서 지금 무너졌는데 예. 어쨌든 스포츠는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이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삼성이 이거 반등을 하려면 향후에는 좀 진짜 더 강력한 외국 선수 뭔가 1옵션 그러니까 뭔가 로테이트보다는 1, 2옵션의 어떤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로테이트하는 운영보다는 그 이제 뭐 LG의 아셈마레이라든지 예. 아니면 확실한 좀 이제 SK 자미론이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1옵션이 한 시즌을 버텨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팀에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김시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로테이트를 하면서 색깔 변화를 경기에서 투트랙 가면서 운영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이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올 시즌 삼성 농구를 좀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저도 이제 웬만하면 아쉬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와가지고 예. 그래도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삼성 농구가 올 시즌 가장 아쉬웠던 거는 역동성을 잃었다는 것. 예, 왜냐면은 시즌 초반에 좋았어요 수비할 때 적극성도 좋고 실제로 삼성과 만났던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저도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선수한테. 근데 범핑이나 이런 거랑 강도 자체가 달라졌다. 진짜 대학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진짜 팔딱팔딱 거린다. 되게 귀찮게 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공격에서 역동성이 농구 자체의 역동성. 삼성의 올 시즌 페이스가 70.9입니다. 리그 전체 9위예요. 페이스가. 경기 속도를 말하는 경기 거죠. 속도. 예. 예, 느려요. 예. KCC 다음으로 KCC랑 0.1 차인데 시즌 이 결과에 따라서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야투율이 43%로 최하위예요. 여기에 야투 시도도 9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볼이 적게 터지는 팀이에요. 근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해주신 두 국내 선수 원투펀치 김시래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야투 기반이 아니에요. 득점이 자유투를 기본적으로 이정현 선수는 특히 어느 정도냐면은 올 시즌 야투 성공이 3.4개인데 자유투 성공이 3.3개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경기 페이스가 가뜩이나 좀 느린데 계속 자유투로 경기가 멈추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흥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색깔이 안 말해서. 나오죠. 트랜지션을 예, 원하는데 예. 인석 감독님은. 팬분들도 그렇고 예, 계속 경기가 삑삑 이기려면은 이정현 선수가 김시래 선수가 자유투 기반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냉정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냥 자유투는 덤이었고 야투도 정말 잘 넣었던 너무 최고의 선수들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역동성 자체를 좀 잃었다. 수비에서 활동량과는 다르게 농구 자체의 역동성.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은희석 감독님이 이런 농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농구인인데 이런 농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시래, 이정현 선수 부상을 조금씩 달고 있었고 팀을 위해서 뛰고 있는 무리하게 좀 이제 일찍 복귀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을 천천히 좀 이제 체력을 안배하면서 쓰려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건데 확실히 가장 최선의 방법은 김시래, 이정현 선수가 돌아와야죠. 다음 시즌에 그렇죠. 여름에 보강운동, 재활운동 잘해서 다음 시즌에 좀 무리하게 올 시즌 막 이정현 선수 손가락이랑 이것저것 아픈데 좀 미리 왔잖아요. 팀 때문에 뭐 뛰고 근데 다음 시즌에는 정말 준비를 잘 해와서 이 선수들이 팀을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부분 내용이 공감이 많이 되고 정작 은석 감독님이 트랜지션 우린 추구한다 하시는데 페이스는 느리고 그리고 셋 오펜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트랜지션이라는 거에서 진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막 한 명 두 명 달려가서 빨리 넣는 그것만 트랜지션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프라인을 넘어온 다음에 공격 세팅을 빨리 해가지고 퀵샷을 던지는 것도 트랜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길게 쓰지 않고 빨리빨리 퀵 득점을 해주는 거. 이게 사실 KBL에서는 이런 트랜지션, 이런 얼리 오펜스는 많이 나오는 팀 잘 없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창 정규리그 우승할 때 KCC 그리고 이제 SK 정도 이런 팀들 제외하면은 이런 어떤 얼리 오펜스를 추구하는 팀이 아직 KBL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들 트랜지션 한다고 하죠. 빠른 트랜지션, 속공하겠다. 근데 막상 보면은 그냥 그런 실책
이제 기반의 어떤 네. 역습 그리고 정말 빠른 속공 이런 것만 추가시 얼리 오펜스를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초 제한 시간이 있으면 24초에서 이제 한 16초 혹은 16초에서 한 이제 10초대 네. 요 사이에 던지는 슛을 추구하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슛을 16초에서 10초대 제한 시간 남았을 때 던지는 슛을 추구하는 지도자분은 그렇게 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세팅하는 것도 떨어지고. 근데 삼성이 보면은 그 공격 패턴도 보면은 핸드오프 기반의 어떤 시카고 액션 저희가 네. 뭐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세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전희철 감독님은 삼성의 이런 스타일을 딜레이 오펜스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이런 딜레이하고 선수들이 미리 많이 움직여서 하는 천천히 던지는 오펜스의 이제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공격 세팅하면서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격에서는 오히려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 높이면 공격에서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좀 과감한 샷 셀렉션으로 얼리 오펜스를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삼성은 트랜지션 얘기는 하지만 정작 얼리 오펜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되게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가면서 저는 가스공사도 시즌 초반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다 스윙 다 시키면서 24초를 다 쓰려고 해요. 네, 중간 중간에 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네. 패턴이 막 중간 중간에 이제 한쪽에서 스윙하면 반대쪽에서 같이 하면서 약간 미스 디렉션, 그렇죠. 미끼를 하나씩 이제 섞는 네, 그렇죠. 2대2를 할 때도 그냥 네. 평범한 2대2보다는 그런 거를 조금 그렇죠. 이제 정교하긴 한데 예, 위력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쵸,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KBL 지도자분께 이제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아쉬운 것은 다들 트랜지션 얘기하지만 진짜 얼리 오펜스를 하는 팀은 진짜 여전히 극소수다. 그렇죠. 네, 제대로 된 예. 얼리 오펜스 세팅하고 과감하게 저걸 왜 던져 하지만은 사실은 현대농구, 피바농 국제 대회에서도 트렌드인 과감한 퀵샷을 던지는 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와야 진짜 KBL이 트랜지션 얼리 오펜스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지금은 아직은 그냥 정말 속공만 예. 약간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네. 약간 다른 리그 NBA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런 거죠. NBA에서는 우리 팀 올 시즌 트랜지션 하겠다, 빠른 농구 하겠다 하면은 그냥 KBL은 스틸 아까 말씀하신 스틸 같은 거나 상대 턴오버가 나왔을 때부터 그냥 한두 명이 이렇게 뛰어나가서 하는 그거를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NBA는 골을 수비 리바운드도 아니고 골을 먹히고 나서 그냥 베이스라인부터 거기서부터 트랜지션이 시작되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예. 예. 하자마자 공 받자마자 공 뜨거운 것처럼 바로 그냥 앞으로 내주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커리가 네, 커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커리가 예를 들어서 KBL 왔다. 볼을 몰고 넘으면은 바로 드레이먼드 그린이 세팅한 예. 이제 커리가 하프라인 넘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속공 상황이 아닌데 넘어오자마자 바로 2대2 세팅하면서 코너 비우고 2대2 세팅하면서 바로 커리가 퀵 3점 때리거나 예. 바로 드레이먼드 그린이 롤하면서 한 진짜 제한 시간 한 10초 남았을 때 이미 샷이 시도가 되는 네. 예, 이런 식으로 공격 횟수도 늘리고 얼리 오펜스도 위력적으로 전개하는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KBL이 많아지면은 경기 템포도 진짜 제대로 빨라지면서 네. 굉장히 재밌는 농구 그러니까 위력도 얼리 오펜스의 위력도 살아나고 어떤 인기도 많아지는 그런 네, 리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현장에 있는 지도자분들도 아마 고민 생각 안 하신 거 아닐 예, 거예요.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예,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서 예. 가장 원하죠. 골 예, 많이 넣고, 그렇죠. 3점 시원하게 던지고. 예. 하지만 갖고 있는 전력이나 이런 거에 최적화된 세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결국 근데 예. 농구는 음. 선수가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선수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또 이제 KBL 루머 팩트 2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이 이제 오랜만에 하셨는데 좀 소감 한마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는데 2부도 제가 진짜 얼마나 좋은 얘기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위권 팀 얘기할 때는 저희가 또 이제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이게 이류농구가 그런 부분에서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 예. 말하면서 저희도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예. 네, 하지만 한번 얘기를 했고 저희가 네. 이 투맨 게임 저희 조합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죠. 그렇죠. 예. 예. 다음 주까지 저희가 또 이 조합을 가져갈 거고 또 WKBL에서는 지금 이제 그 KBL 편에서 원성현 기자가 핸들러, 제가 스크리너였다면 그렇죠. 그 이제 WKBL 편에서는 네. 원성현 기자가 스크리너, 맞습니다. 제가 핸들러하는 인버티드 예. 픽앤롤로 예. 또 이제 위치를 바꿔서 한번 예. WKBL 편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2부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저희 둘 조합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